안녕하십니까, 이홍찬입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트레이닝 받을 적에 외과 교수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끝나고 나서 위암을 다 떼어내고 뜨거운 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를 체크해갖고 물을 넣어서 젓는 그런 일을 한 1시간 이상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사실 위암이고 다 떼어내면 되는데 물을 넣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만 일본에서부터 그게 시작을 됐었고, 이미 30년 전에 그때 생각해보면 42.5도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일본에 와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온열 치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노벨상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암 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기구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 기구입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그래서 이 기구는 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누가 암 환자가 걸렸을 경우 누구한테든지 이거를 추천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만큼 받을 수만 있으면 치료를 받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이거를 몇 대씩 갖다 놓고 있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온열 치료, 암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이 42.5도라는 암 세포들이 그 온도를 제일 싫어해요. 42.5도가 되면 암 세포에 있는 세포막이 녹으면서 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우나 들어가면 그 온도가, 뜨거운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45도 맞아요. 뜨거워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온도 체크하고 심장 근처에 있는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심부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겉에 있는 온도만 올라갔지. 그런데 이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와는 달리 정상세포에는 열을 주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암세포는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경직돼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암세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드려갖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온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정상세포는 문제가 없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부터 많은 온열 치료들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온 겁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기구는 온코소미아라고 하는데 최신의 기구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구인데, 딱 누워서 암덩어리에다가 온열을 딱 쥐게 되면 그냥 불을 쬐는 게 아니라 고주파라는 13.5MHz를 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42.5도가 딱 되면 암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죠. 겉은 괜찮아요. 통 안에, 유리병 안에 계란을 넣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쬐봤어요. 흰자는 가열되지 않고 노른자만 가열되는 거죠. 그만큼 좋은 치료 기기들은요, 겉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속에, 암덩어리에만 작용하는 겁니다. 겉의 체온과 속의 체온이 다르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을 적에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통증 감량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 사이즈를 줄게 해서 식도암이나 폐암, 또 이 경부, 목 주위에 잘 못 넘기시는 분들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합했을 적에 효과가 좋다. 폐암, 이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나오는 폐암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완전히 와해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CT를 봐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이러면 또 없어지고, 왼쪽에 보면 폐 상부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갖고 많이 좋아진 모습도 보이고, 염증성 유방암이 사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염증성 유방암 환자들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요새. 자, 이렇게 모든 환자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고주파가 들어가니까 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심장 박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스텐트가, 금속 스텐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금속성, 인공관절, 금속 스텐트, 그다음에 유방 보형물, 실리콘, 자가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을 빼놓고 나서는 받을 수만 있으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큰 도움을 받고, 통증, 식사, 잠자는 거, 삶의 질을 훨씬 좋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고주파 온열 치료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치료가 제가 만일 암에 걸렸어도 제일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는 치료가 되겠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기계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유명 요양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급성기병원, 저희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용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도 받고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치료받는 과정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안쪽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안쪽에 이제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요 바깥쪽의 또 상황이나 모습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팀장님이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환자분이 또 이거를 묻거나 아니면 원하실 때에 또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매일 오전에 진료 회의를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그러니까 그때에 원장님께 전달이 되고 원장님은 그 환자에 대해서 살피고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인지 효과가 있을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제 진단을 하시게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매일 아침 원장님이 회진하실 때 그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래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받아보세요. 그래서 환자분이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원장님 회진 마치고 저희는 1층에 오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 때에 간호조무사 선생님에게 내일 뭐 이런 그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일정 잡아주세요 하면은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이제 방을 직접 찾아뵙거나 해서 그래서 스케줄이 확정이 되면 이제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처방 오더를 하시게 됩니다. 이 방에 오시게 되면은 처음 최초에 시작할 때에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께서 또 동의서 작성이나 각종 이런 준비 사항들을 안내하고 챙기고 원장님께서 환자분들의 치료 위치 그다음에 이 치료 각들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저 치료 기록지가 있거든요. 그 전산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고 또 수기로도 사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모시고 저기 이제 눕도록 안내하고 이불도 덮여드리고 요 밖에서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기기 장비를 작동시키는 거는 요 바깥에 컴퓨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뭐 이렇게 기계를 막 가동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딱 스타트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나가시고 수 선생님은 이제 병동 스테이션이랑 양쪽을 관리를 이제 하시니까 그럼 중간중간 뭐 불편한 거 없는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항상 계시면서 뭐 이상이 있겠다 싶으면은 보고 드리고 또 원장님도 진료 보시다가 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가시고 여기서만도 총 4명이 각 다양한 자리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환자분들은 그냥 오셔서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시니까 거기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하지만 여러 명이 여러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잘 케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